굿티칭 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교육은 뭐다? 교육의 키워드 9개를 지금 여러분께 하나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학생들 가르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교육은 암묵지, 교육은 암묵지다. 암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묵지란 뭔가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빙산의 그 윗부분, 떠 있는 부분은 형식지라고 그러고, 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암묵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식지는 뭔가요? 형식지는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게 형식지입니다. 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형식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라면 끓이는 방법, 또 자전거 타는 방법, 이렇게 설명 나와 있어요. 그런 설명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형식지 또는 명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받아 보셨죠? 이제 우리가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도 얼마 전에 했는데 거기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그 설명서를 보고 먹으라는 이렇게 약을 이렇게 먹고 또 뭐 그러고서 이제 가서 다음날 검사를 받게 됐는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설명을 아무리 봐도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좀 개선했으면 더 설명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형식지 또는 명시지죠.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또 책에 나와 있는 것, 또 검색했을 때 나와 있는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는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암묵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 말고 자기가 진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알고 있는 것. 설명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진짜 알고 있는 것을 좀 정리해 놓은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지식을 다른 사람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터득한 거, 예를 들면 김치 만드는 법, 라면 끓이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것을 읽어서 내가 읽어보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 김치나 라면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지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전달하기 위해서 또 공유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사실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 경우가 많고요. 새롭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보는 걸 좀 따분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암묵지는 뭔가요? 자기만의 방법입니다. 내가 터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암묵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육이라는 것은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대머리 속에 암기하는 것, 그게 학습이고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무엇인가 지식을 터득해 나가는 거죠. 자기가 터득한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 터득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암묵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고려시대 그 청자가 굉장히 훌륭한데, 그것을 후손들에게 기록을 남기질 않아서 전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비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실 말이죠, 그 기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휘의 문제도 있고요. 고려시대에 뭐 글자가 없었으니까 한자어로 뭔가를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여기 의사소통이 굉장히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 청자의 만드는 비결이 후손들에게 전달이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는 나의 암묵지를 막 설명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도 알 수 있는 어떤 명시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그 안타까운 것이 있죠. 공부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식지나 명시지를 내가 복사하고 카피하고 공유하는 정도라는 것은요, 그건 누구나 똑같이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얕은 부분이죠. 얕은 부분.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 다시 말하면 빙산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형식지, 명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암묵지는 뭐 우리가 빙산에 보면 70% 이상이 물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 암묵지라는 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공부라는 것은
암묵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암묵지. 자기만의 어떤 터득, 자기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터득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학생들에게 자꾸 암묵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명시지를 공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 시험 볼 때, 그죠? 시험 볼 때 OX, 이거 맞았나 틀렸나 채점하기 위해서 그 명시지와 똑같이 명시지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이런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깊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답만 알면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외면할 수 없어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가 암묵지를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학생이 스스로 터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젓가락질을 할 때 보면요, 저희도 아이들한테 이제 젓가락질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하는 방식을 자꾸 상대방한테 강요하면 그 아이는 제 방식대로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손가락도 좁고요, 짧고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자기가 터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이제 젓가락질 하는 방법 몇 가지 그림을 잠깐 보시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젓가락질은 사람마다 자기에게 적합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내도록, 터득하도록 기회를 주고 결정하도록,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하는 젓가락 방식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젓가락질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사실 명시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암묵지를 당연히 가르쳐야 함에도 명시지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은 평가, 시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아볼까, 괄호넣기라든지 아니면 사지선다형 이런 교육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단어를 꼭 써야만 답이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답. 그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쓰도록 해야 자기의 암묵지를 설명할 수 있을 수 있죠. 좀 더 많이.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형식지, 명시지, 그리고 암묵지, 이 두 가지에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암묵지 중심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암묵지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굿 티칭, 감사합니다.